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찾아가는 채용 행사 진행.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오는 6월 23일 찾아가는 채용 행사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과 4,050원 스톱데이를 운영한다. 시는 장애인 구직자와 40물결표 쌓인 5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3일 현장 면접과 기업 탐방 시간을 갖는다.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은 일산 서구 덕살로에서 맞춤형 채용 행사를 갖는다. 구인업체는 4.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 아름다운 동행 사업단이다. 올해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 프로그램은 작년에 2배인 12회로 운영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6회 운영해 68명이 참여했고 22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4,050원 스톱데이는 일산 동구 백마로 478에서 진행되며 주식회사 월드컨설팅이 참여한다. 올해 12회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회 운영해 40물결표 쌓인 50대 구직자 63명이 참여했고 2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채용 행사와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 통합 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 지역번호 031-8075-3665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복지 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운영.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복지 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여름철을 맞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며 감면 내용은 대상자마다 다를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 요금 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북저로.go.kr에서 일괄로 할 수 있다. 각 사업기관에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시는 집중 신청 기간에 미감면 복지 대상자를 찾아 개별 전화와 문자 서비스, 우편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시에는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 통신비 감면 등 및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고양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신규 이용자 모집.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7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1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반기 신규 이용자를 총 250명 모집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서비스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100명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100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30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명 총 4가지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과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1 번지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부터 최대 1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각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 상이해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고이행.go.kr 새소식 및 고시 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 시 유편의점 2호점 오픈식 진행.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 6월 29일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시 유편의점 정발산점 2호점 오픈식을 진행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부터 시 유편의점 2호점 개점 준비를 시작했다. 원활한 편의점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는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29일 오픈식을 열었다. 시는 이를 통해 7물결표 쌓인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근로유지형, 디딤돌, 다운, 돌봄, 편의점, 택배, 슈퍼, 도시락, 카페 등 다양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 현재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회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회원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위, 정의당, 비례, 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회원 의원은 성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증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태균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면서 장애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단일한 주체 형성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 산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지역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전재희님, 유경애님의 장애 자녀 돌봄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고 주제 발표와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에 관한 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호 장애사랑맘 회원은 장애인 인구 분포도에서 보는 바처럼 청소년기 이전의 장애인 수는 줄어들고 성년기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복지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도 수원시 성인기 발달장애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며 경기도 내에 29개 시 중 대다수가 제도권 밖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일 장애사랑맘 대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주 언급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면서 주간보호의 내용은 장애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 의미를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사에 동감을 표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탕미선 경기도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은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의 변화의 필요성, 현재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변화에 따른 지원 예산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도 연구용역과 경기도 의료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도 진행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제도의 공백에 공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김영혜 의원, 경기도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 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6월 30일 수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천영미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는 우선 전국 공동생활가정 344개소에서 응답한 설문을 기초로 현황과 특성, 운영과 인력 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개편 방안과 운영 지원의 개선 방향, 모형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커뮤니티 케어 계획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허성철 과장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직원 인건비 및 운영 형태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체 인력 주말 근무 등을 위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수진 서울시그룹지원센터 소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오히려 시범사업 이전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제도를 지적하며 법 개정 사항 및 거주기능 강화와 유형 다변화 등 공동생활가정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유신 빛과둥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여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장애인과 돌봄 인력이 일로 매칭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상시근로자가 최소 2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안산지부의 김선경 부회장은 중증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동생활가정의 현실을 조명했다. 부모가 하나의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4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담 인력이 1명뿐이라는 점은 무리라고 지적하는 한편 시군의 의지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개소 수가 천차만별이라 의지에 따라 입소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김영혜 더불어민주당 평택 3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변화함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강도와 숙련도에 걸맞는 처우가 이루어지고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전담기관과 관련 예산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